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내담자들을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이제 부모 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심리학에서는 모신, 엄마는 신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모의 양육 태도는 그 사람의 전 인생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부모님들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상담센터에 오는 많은 사례들은 사실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상처와 관련된 주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어렸을 때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가 부정할 수 없이 한 인간의 전 인생에 걸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성격도 형성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이론에서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성격은 평생을 가도 잘 바꾸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모의 양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양육을 해야지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울 반응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엄마하고 생애 초기에 엄마하고 관계 맺기에 있어서 대상 관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상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돼 있어요. 따라서 엄마가 보여주는 엄마의 반응에 따라서 본인의 자아나 성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울 반응을 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울처럼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해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충분한 거울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수치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학령기 때 뭐 성적을 잘 받아와서 막 자랑을 해. 엄마, 나 점수 90점 맞았어.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야, 그것밖에 안 돼? 네가 학원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번에 엄마, 나 90점 맞았어. 이러면 너무 잘했다 이게 아니고, 진작에 맞을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타박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되게 무안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막 보였을 때 약간은 놀리듯이 쟤 봐라, 쟤 좋다고 웃는다, 이런 식의 나도 모르게 하는 무안해주는 어떤 행위들, 그런 가족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수치심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즐기거나 스스로 수용하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이 들고, 그 기반이 이제 수치심이라는 핵심 감정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심이 있으신 분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의 기저에 긴장감이나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인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자의식 과잉. 내가 나를 항상 통제하려고 하고 관찰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전이 되면 사회공포증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보면 본인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물론 이제 엄마는 물리적으로 없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못해? 또는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본인을 밀어붙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워커홀릭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수치심에 기반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엑셀을 밟다가,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도 엑셀을 밟다가 넉다운이 되거나 번아웃이 오시는 분들도 이 수치심에 기반한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거울 반응인데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거울 반응을 못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감정 통제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죠. 역경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수저에 태어났건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루 잰 듯이 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체계고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일체가 이제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럼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그건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근데 어렸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거울 반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해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는 어떤 불안감 또는 분노 감정, 굉장히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외적으로 돌출 행동이 막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집어 던진다던가 외부에다가 막 언성을 높인다든지 분노 조절 장애 식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사건 사고가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내적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적으로 불안이 있다가 확 터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떤 생각이나 그
본인만의 동굴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죠. 파국적인 생각들이죠, 보통. 그래서 굉장히 강박적인 태도, 했던 생각을 또 하고 이런 불안에 기반한 증상들이 올라온다거나, 심해지면 이제 편집적인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파고드는 그런 생각들, 급기야는 이제 망상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부정적인 감정이 왔는데 이것을 대안적 사고를 떠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본다든지, 또는 릴렉스 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게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홍수가 터지듯이 뻥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으로 막 돌출 행동이 나와버린다든지, 아니면 내적으로 신경증적인 반응이 온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안 될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자해를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해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제를 너무너무 해결하고 싶고 없애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하면 좀 마음이 후련해지거나 아니면 뭔가 해결되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어떤 부모의 반응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좀 무시를 해버린다든지,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뭐 이런 식이죠. 아예 남자가 그냥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행동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하면 거기에서 부모가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랑 어떤 아이가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 나 너무 화가 나고 슬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성숙된 모습으로 충분히 그걸 다루어 주는 게 아니라 더 난리가 난 거죠. 뭐라고? 너 맞고 들어왔어? 아니면 뭐라고? 내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가자, 막 이래가지고 일이 더 커진다든지, 학교 내가 당장 쫓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부모 양육 태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부모 양육 태도에서 한 아이가 한 인간 존재로서 충분히 존중받는 어떤 그런 거울 반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말은 앞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한 인간 존재로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존중을 받았는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숙된 태도로 다루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제 굉장히 독재적이거나 방치하는 어떤 양육을 경험하게 되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태도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내적 소외가 일어납니다. 본인도 본인 자신을 리스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내적인 본인이랑 단절됐을 때는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참 자기, 뭐 참 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셀프 원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내 감정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잘 접촉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되게 껍데기 같은 역할극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외적으로 보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굉장히 깊은 우울이 있거나, 또는 가면성 우울이 있거나, 또는 내적으로 깊은 불안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용어가 되게 어렵긴 한데, 한 인간 존재로서 내가 이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면, 인간 존재는 이제 실존적 존재이고, 의식은 항상 어떤 지향을 하기 때문에 삶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어떤 내 지향하는 욕구, 그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나에게 소외되어 있으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는 이제 내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잘 모른 채로 마치 사물화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깊이 들어가면 자존감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대략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총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거울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고, 긍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잘 다뤄줄 수 있는가, 그것에 실패했을 때는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수치심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잘 다루어 줬는가, 거울 반응을 해줬는가, 여기에 따라서 삶에서 역경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익히지 못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을 받았는가, 이 주제가 이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나 자신의 내적 소외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고, 부모 양육에서 반드시 또 이런 어린 시절에 얼마나 잘 이해해 줬는가, 이것만 있지 않고요.
여기에 분명히 얼마나 통제해줬는가, 행동 통제 주제도 반드시 있거든요. 이것이 또 한번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마녀 사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